자랑이라는 게 참 그래요. 잘 풀리면 본전, 삐끗하면 아, 저 사람 좀 불편하다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그 말 한마디 자랑했다가 이상하게 분위기 싸해지고 괜히 밥값까지 내가 낸 적 있으시죠?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흘려 말했을 뿐인데 어째 말 돌리고 눈 피하고 연락도 뜸해지고 속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지죠. 맞아요. 우리가 자랑할 나이잖아요. 진짜 겪은 것도 많고 이룬 것도 있고 할 말도 많은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사람 눈빛이 바뀌고 분위기가 미묘해지고 괜히 내가 머쓱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은 왜 자랑은 손해로 돌아오는가? 그리고 절대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할 자랑은 어떤 건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꾸준히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의 지혜 바로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살면서 해낸 것도 있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그걸 안 꺼내는 것도 쉽진 않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랑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됩니다. 어디서부터 꼬이냐고요? 우선 자랑은 그 자체로 나 좀 건드려 보라는 판 깔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차 뽑았다고 말했더니 다음엔 꼭 누가 긁어놓거나 자식 자랑 한 번 했다가 다음 모임 땐 시험 떨어졌단 말 꺼내기도 민망해지고요. 결국 괜히 잘난 척했단 이유만으로 작은 실수에도 봐라, 그럴 줄 알았지 하는 시선이 따라붙습니다. 한마디로 자랑은 자폭 스위치랑 비슷합니다. 누르면 잠깐 기분 좋을 순 있지만 결국은 내가 만든 판에서 내가 당하게 돼요. 괜히 헛기침 한 번 하고 스포트라이트 받으려다 그 불빛 속에서 헛디딘 발목까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신뢰가 떨어집니다. 뭔가 말할 때마다 이번엔 또 뭘 부풀렸을까 싶고 실제로 대단한 걸 해도 또 허풍이겠지 하고 걸러듣게 되죠. 그러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 입으로 자기 신뢰도를 차곡차곡 깎아먹는 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뼈 아픈 진실 하나.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잘난 줄은 알겠는데 같이 있으면 괜히 피곤해요. 듣는 사람은 나랑 비교하자는 건가 싶어서 기분 나빠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정이 뚝 떨어집니다. 결국은 저 사람 또 시작이네 하면서 슬슬 거리를 두게 되죠. 스스로 외로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이라는 건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 도리어 신뢰도, 인간관계, 감정 소모까지 한꺼번에 손해보는 묘한 공식인 겁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있는 게 100번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자랑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끔은 기쁜 일 나누고 싶은 순간도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얘기도 있죠. 하지만 딱 이 5가지만큼은 말하는 순간부터 손해가 시작되는 주제들입니다. 자랑하는 순간 오히려 내 신뢰도는 깎이고 사람들은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되죠. 지금부터 똑똑한 사람이라면 절대 자랑하지 않는 5가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 자랑은 남의 인생에 내 체면을 거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안다 싶죠. 그동안 고생한 거, 뒷바라지한 거, 속 끓인 거 그냥 된 게 아니지 싶은 마음에 어디 가서라도 한마디쯤은 꺼내고 싶어집니다. 근데요, 그 한마디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식 자랑은 자칫 잘못하면 남의 인생으로 내 체면을 세우는 행동이 돼요. 그게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어. 한마디 했는데 듣는 사람 자식은 아직 자리 못 잡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취업 문제로 집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이 그냥 정보로 안 들립니다. 비교로 들려요. 내 자식이 못난 것도 아닌데 괜히 위축되고 말은 안 해도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더 이상 기분 좋게 안 듣습니다. 처음엔 잘 됐구나 하다가 2번, 3번 들으면 또 시작이네 하고 돌아섭니다. 속으론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식 자랑은 돌고 돌아 내 신뢰를 깎습니다. 왜냐면 자식이라는 존재는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직장 옮길 수도 있고, 갑자기 쉬는 날도 올 수 있고, 내 기준엔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싶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동안 자랑한 말들이 전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잘 나간다더니 요즘은 조용하네. 그 아들 말이야. 회사 그만뒀다던데?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 체면 구기기는 한순간이에요. 내가 자초한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했죠.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거는 건 부모가 욕심을 못 버린 탓이다. 이 말은 단순히 자식을 가만히 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든 잠시 멈추든 그 결과에 내 체면을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식이 잘 나간다고 내 체면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힘든 시기를 겪는다고 내 체면까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구분 못하면 부모가 자식보다 더 휘청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랑이 반복될수록 사람들의 눈은 자식이 아닌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자식밖에 할 말이 없나? 자식이 잘났지? 본인은 뭐 한 게 있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미 자랑이 자해가 된 겁니다. 결국 자식 자랑은 기분 좋자고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입으로 내 신뢰를 깎고 내 입으로 내 체면을 위태롭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 기억에 남는 건 결과보다 변화예요. 그동안 자랑 많이 해둔 사람일수록 자식에게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무슨 일이지? 하고 다들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자식도 부담, 나도 불편. 괜히 만들어낸 시선에 서로가 갇히는 겁니다. 자식 얘기는 묻는 사람이 있을 때만. 그것도 딱 필요한 만큼만 꺼내는 게 좋습니다. 말 안 하면 섭섭한 정도에서 멈춰야지. 말 많아져서 피하고 싶어지는 순간까지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괜히 먼저 얘기 꺼냈다가 나중에 그 말에 내가 갇히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한 내가 제일 난처해집니다. 2번째, 돈 자랑은 당신의 실력보다 돈이 먼저 말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돈 얘기를 자주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디 투자해서 좀 벌었지? 나 그거 2개 샀어. 내가 예전에 얼마를 굴려봤는데 말이지. 들어보면 다 멋진 얘기고 처음엔 와, 대단하시네요 하며 다들 반응도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여러 번 듣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옮겨갑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 좀 있는 사람으로만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눈빛이 바뀝니다. 조언을 듣고 싶어 하던 사람도 이제는 저 사람 돈 좀 있는 것 같네, 나도 뭔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을 하게 돼요. 어디 가나 돈 냄새 나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슬쩍 기대를 겁니다. 밥을 같이 먹어도 설마 이번엔 쏘려나? 하는 눈치가 있고 술자리 분위기도 미묘하게 기댐이 생깁니다. 돈이 앞에 나가면 인간관계가 편해지기는커녕 더 복잡해져요. 오히려 부담스럽고 자꾸 누가 붙는 느낌만 강해지죠. 결국 돈이 앞에 나가면
사람이 뒤로 밀립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안중에도 없고 통장 잔고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를 자랑하는 자는 가난의 때를 견디지 못한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돈으로 이미지를 만든 사람은 돈이 조금만 빠져도 체면, 인간관계, 말발까지 다 같이 무너집니다. 돈이 줄었다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 반응이 싸늘하게 변하는 걸 직접 겪어보면 그제야 알게 되죠. 아, 내가 돈으로 사람을 모았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돈 자랑을 자주 하면 주변에 꼭 이상한 사람이 붙습니다. 돈 얘기만 꺼냈을 뿐인데 슬쩍 사업 얘기 꺼내는 사람, 투자 기회 있다며 접근하는 사람, 심지어 친척 중에도 생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먼저 돈 얘기를 꺼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있었으면 그냥 지나갈 사람도 여러분이 자랑을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을 기회로 보기 시작한 거죠. 돈 자랑은 내 입으로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통장만 들여다보게 돼요. 그리고 돈이 떠나는 순간 그 사람들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괜히 먼저 말 꺼냈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보다 내 돈이 앞서 말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내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골라 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건강 자랑은 무너짐을 준비하지 않는 자의 자만입니다. 난 병원 근처도 안 가봤어. 내 나이에 이 정도면 팔팔한 거지. 아직도 10km씩 걷는다니까?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입에서도 나온 적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병원 신세 안 지는 게 자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하며 맞장구 쳐주지만 마음속에선 은근히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면 건강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남의 약함을 쉽게 판단하고 아픔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 사람 앞에선 아픈 얘기하지 말자라는 분위기가 생기고 결국은 본인도 중요한 정보에서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건강 자랑이란 게 되게 묘한 함정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은 자랑하려 들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고요? 지금 건강하다는 건 운이 좋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운을 관리하는 건 조심과 절제인데 자랑을 시작하면 사람은 방심하게 돼요. 나는 괜찮아.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 이런 말이 쌓이면 검진도 미루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면 건강하다고 말해버린 이상 아프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체면이 구겨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심리입니다. 게다가 건강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막상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주변에 알리는 것도 더 어렵습니다. 그 잘난 사람이 몸이 안 좋다고? 이 말 한마디가 부담이 되고 체면 때문에 병원 갈 타이밍조차 놓쳐버리기도 해요. 괜히 말했던 그 한마디가 나중에 내 발목을 잡는 셈입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건강 자랑이 바로 그 가벼움입니다. 내 몸을 너무 쉽게 믿고 앞으로도 당연히 괜찮을 거라 착각하는 태도. 그게 바로 자만이고 자만은 방심을 부릅니다. 그리고 방심은 무너짐을 부르는 지름길이에요. 이건 단순히 말투나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자랑은 생활 습관까지 바꿔놓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진짜 젊어 보이세요. 대단하시네요 하고 반응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무리하게 됩니다. 운동을 무리해서 하거나 과로를 견디면서도 나는 다를 거야 착각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찾아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관리의 영역이지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회복도 더디고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 자랑이 많아질수록 막상 본인이 아프게 됐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져요. 체면이 걸리거든요. 맨날 건강하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니까?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주변 시선이 부담이 되고 회복보다 자존심 챙기느라 더 힘들어지는 상황도 생깁니다. 결국 건강 자랑은 방심을 부르고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고 아플 때조차 도움받기 어렵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모든 불편함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그냥 한마디, 난 아직도 끄떡없어. 그 말에서 시작된 겁니다. 잠깐의 우쭐함만 남기고 오래갈 불편함은 나만 짊어지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 건강 얘기는 할수록 조심스러워져야 맞습니다. 조용히 관리하고 조용히 점검하고 필요할 때만 꺼내는 게 훨씬 지혜롭습니다. 네 번째, 과거 자랑은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갔냐면 말이야. 그 시절엔 다 내가 앞장섰지. 이런 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나이 들어가면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이야깃거리도 대부분 예전에 있었던 일이죠. 문제는 그게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랑의 톤으로 나올 때입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슬슬 피로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죠. 과거에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그건 본인에겐 중요한 의미일 수 있지만 지금의 내 모습과 이어지지 않으면 그 자랑은 금방 빛을 잃습니다. 과거를 반복해 말하는 사람은 현재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건 자존심을 지키려는 몸부림일 수도 있고 지금이 공허해서 꺼내는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단박에 느낍니다. 장자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한 수레바퀴는 덜컹거리지 않는다. 진짜 중심 잡힌 사람은 요란하게 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아우라가 있고 자랑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과거 자랑을 자꾸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지금 보여줄 게 없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예전엔 잘 나갔구나가 아니라 그 뒤로 뭐가 없었나 보네 쪽으로 흐르기 쉬워요. 특히 요즘 세대와 대화할 땐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하면 이미 마음의 문 하나 닫히고 시작합니다. 내가 그랬다는 말이 상대에겐 너는 못하잖아로 들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과거 자랑의 무서운 점은 내 자신조차도 과거에 발이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계속 난 한때 잘 나갔다고 말하다 보면 그 시절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라는 말이 입에 붙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은 이미 뒤로 밀려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는 말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태도와 품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의 여유나 말투, 사람 대하는 자세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얘기를 자꾸 꺼낼수록 지금에선 뭔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들키게 돼요. 그때 그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그때보다 더 단단한 모습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의 나를 증명할 수 없다면 과거를 들춰봐야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누가 뭘 했느냐보다 지금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입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 있을 때 가장 품이 있고 자랑으로 꺼내는 순간 내 시계는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관계 자랑은 실력 없는 자가 관계를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나
그 사람하고 꽤 친해. 이 일은 누구누구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 그쪽 라인은 내가 좀 알아. 이런 말 어디서든 흔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제가 아는 누구누구가 말이죠 하면서 누구와 어떤 사이인지부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엔 와, 대단하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한두 번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단한 거지. 당신은 뭘 잘하는 거지? 이게 바로 관계 자랑의 함정입니다. 자기 실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남의 이름으로 자기 가치를 올리려는 방식이 되는 거죠. 논어에서 공자가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을 팔지 않는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관계를 자랑하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증명한 자기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누구랑 친하다. 그쪽 사람들은 나를 잘 안다. 이런 식의 말만 반복하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 자체보다 당신 뒤에 있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빠진 순간 당신은 평가받을 내용이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관계는 과시의 도구가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관계는 금방 낡아지고 묵묵히 이어온 관계는 오히려 오래갑니다. 그리고 관계 자랑을 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이용 가능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누구랑 친하다고 했지? 그럼 저 일을 시키면 뭔가 연결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관계를 기대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국 사람에게 휘둘리거나 민원 창구처럼 취급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보이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실력보다 쓸모로 평가받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게다가 관계 자랑이 많아지면 당신이 말한 그 사람에게도 부담이 갑니다. 저 사람이 왜 내 이름을 거기서 꺼내지? 그 얘기 나랑 상의했었나? 자칫하면 신뢰관계가 흔들리는 결과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관계일수록 말로 꺼내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빌리기보단 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실력부터 챙기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계를 자랑한 사람은 그 관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누구랑 친하다는 말만 반복하면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 빠지면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지? 하고 보게 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없이 사람을 대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관계를 꺼내고 그 관계 안에서도 자기 몫을 분명히 합니다. 관계는 자랑할수록 가볍고 지킬수록 깊어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서 있으려 하지 말고 자기 이름으로 버틸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건 결국 내가 제일 아끼는 것, 제일 인정받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식 잘된 얘기를 꺼내는 것도, 돈 좀 있다는 걸 흘리는 것도, 건강을 자랑하거나, 과거 무용담을 풀거나, 어디서 누구랑 친하다는 걸 강조하는 것도, 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근데 자랑의 무서운 점은 그 다음입니다.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오히려 내가 지키고 싶은 걸 먼저 드러내고 약점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식 자랑은 체면이 흔들릴 빌미가 되고 돈 자랑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미끼가 되며 건강 자랑은 방심으로 이어지고 과거 자랑은 지금을 흐리게 만들고 관계 자랑은 내 실력을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자랑은 겉으로는 나를 빛내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가장 지키고 싶은 걸 가장 먼저 노출하는 언어입니다. 즉, 자랑은 잘해봤자 본전이고 못하면 신뢰도, 인간관계, 중심까지 잃게 되는 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예전처럼 굳이 말로 내 가치나 위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굳이 먼저 꺼내지 않고 말을 덜 하는 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편해진다는 것도 느껴지죠. 괜히 내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조용히 있는 쪽이 더 단단해 보이고 그게 더 지혜롭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자랑은 줄이고 품위는 남기고 남이 먼저 알아보게 하는 것. 그게 나이를 지혜롭게 먹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쯤 나도 모르게 꺼냈던 자랑이 어떤 결과로 돌아왔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이건 말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으셨는지 편하게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지혜, 지금 이 순간입니다.